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변철 소장이고 현재 스타즈그룹의 운영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블록체인과 NFT에서 메타버스까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은 오전에 NFT 메타버스가 되는 부분 강연들과 오후에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들 그리고 과세나 법적인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게 되겠고요. 뭐 소개에 대한 부분들은 장표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블록체인 그리고 NFT 메타버스 세 가지를 엮어서 여러분한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 기재부에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에 2조 6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블록체인, 클라우드, 지능형 로봇 6개 핵심 분야에 대한 내용이고요. 2025년까지 2조 6천억을 투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뉴딜 자문단의 디지털 뉴딜 분과에서 했던 제5차 회의에서의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초연결, 초지능, 초실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메타버스는 여기에서 초연결과 초실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어떻게 메타버스가 이용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전체 나누게 될 것이고요. 기재부에서는 올해 말까지 메타버스 경제, 메타버스 사회 추진 전략,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활성화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시점에서 메타버스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코로나 작년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경제, 사회, 문화적인 큰 급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면 세계에서 비대면 세계, 언택의 세상이 다가왔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도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다시 우리는 대면의 세계로 갈 것인가. 근데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원격 근무를 하고 원격에서 협업을 해보니까 이것이 다시 가상의 세계에서 대면의 세계로 갈 것이 아니라 비대면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어떤 효율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대면의 세계로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비대면의 세계를 대면의 세계처럼 어떻게 조금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가상 대면의 세계가 강화될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는 면들을 훨씬 더 증강시키는 부분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앞에 계신 분들과 뒤에 계신 분들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줌이라든지 온라인 미팅하는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면 참석자들은 발표자와 거의 1대1로 마주보고 대화를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죠. 현실에서의 거리감이나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오히려 온라인에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원격근무를 하게 되면 미팅을 하러 가는 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이번에 해외 영상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해외 연사분들하고는 온라인으로 영상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줌 미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대면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대면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로 발전시키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에서 추구하는 바이고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되게 특이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10월 28일에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라고 바꾸면서 메타버스 컴퍼니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전에 페이스북은 이전 분기 보고서 때 이미 메타라고 회사 사명을 바꾸기로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정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연들을 했는데 저커버그가 실제 이제 이런 가상현실의 캐릭터들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현실에 있는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캐릭터가 가상 공간 내에서 나를 대변하고 나를 대신해서
소통하기도 하고 자료 교환도 하게 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제 소셜미디어 컴퍼니에서 메타버스 컴퍼니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전환을 하는데 그 이면은 여러 가지가 있죠. 현재 페이스북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제 조금 바꾸기 위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플랫폼 선점에서 운영체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윈도우나 또는 이제 모바일에서 iOS나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에서의 한계점이 있죠.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근데 메타버스 컴퍼니를 가게 되면 지금 오큘러스라는 HMD 솔루션을 가지고 다른 운영 체제를 통하지 않고 페이스북 자체의 운영 체제와 같은 이 호라이즌 기반으로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운영 체제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간판을 바꿨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여기에 대응해서 메쉬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팀스라는 솔루션에 메쉬를 붙여서 똑같이 이제 메타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 중에서는 디센트럴랜드라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28일 이후에 그 다음 해 29일부터 30일까지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메타버스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이 시대가 오게 되면 메타버스에 앞장서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캡처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샌드박스 쪽은 디센트럴랜드 부동산 관련되는 프로젝트라고 하면 샌드박스는 좀 게이밍에 가까운 프로젝트입니다.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샌드박스 역시 29일부터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게 암호화폐 주가에 반영되어 있고 샌드박스는 디센트럴랜드보다 후발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만 더 올라가고 지금은 고점을 찍고 조금 이제 안정화되는 그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자,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프로젝트 중에서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MZ 세대가 열광하는 게이밍 소셜 플랫폼입니다. 레고 모양의 아바타와 다양한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즐길 수 있는 것이고요. 이용자들이 코딩을 하는데 프로그램 코딩이 없이도 코딩해서 게임을 제작할 수 있고 그 게임을 올리면 그 게임 자체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일종의 유튜브의 게임 버전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친구들과 만나는 SNS 기능도 있습니다. 현재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2006년도 출시되었고 지금 21년도 올해 3월 10일 날 상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업 가치 평가를 보실 때는 이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제 공시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로블록스 차트 화면은 이렇게 생겨 있고 로블록스도 이제 제가 11월 28일 기준으로 보면 29일 이후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앞에 프로젝트보다는 가격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이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세미나 다시 말씀드릴 사항들이긴 한데 암호화폐 쪽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상대적으로 가치 반영이 덜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더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메타버스에 대한 서비스에서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는지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실감나는 컨텐츠라는 겁니다. 현실이 아니고 가상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현실 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현실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고 이머시브라고 하는 몰입감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는 이런 타입들은 무게감이 있고 360도 시야 각도로 확보하는 데에서 좌우 시야 부분에서는 약간 부자연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오래 쓰게 되면 이 어지러움증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가상세계에 몰입하게 되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입니다. 좀 더 가볍고 안경 타입으로 되고 하는 이런 서비스들과 모니터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착용을 하게 되면 그 기기를 착용한 듯 안 한 듯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인터랙티브, 우리가 실제인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한 상호작용성인데, 여기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이 이제 우리가 화면 쓰고 있으면 왼쪽을 보면 왼쪽 화면이 보이고,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 화면이 보이고, 위를 보면 위쪽 화면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런 동작부터 상호작용성을 자연스럽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5G망 통과 해결되면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지원받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딜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메타버스는 현재 어떤 상태냐면, 이제 캐즘 곡선이라고 해서 얼리 어댑터 사람들이 이제 써보고 있으면서 즐기고 있는 단계다. 그럼 이게 초기 대중들한테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극복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문제,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실제 실용성에 대한 문제들, 이러한 부분들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모델이 더 정교화되고 이제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까지 좀 필요한 거죠. 그럼 이런 메타버스 세상이 오고 있는데 그게 왜 NFT와 관련되느냐? NFT와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메타버스 내에 있는 공간, 디센트럴랜드에서 판매하고 있는 부동산과 같은 땅, 그리고 나의 캐릭터가 되는 아바타, 그리고 내 아바타가 입고 있는 어떤 옷과 같은 스킨, 그리고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게임 아이템들. 한국은 예전에 싸이월드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미국도 세컨 라이프라는 것들이 그 전에 있긴 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감이 있는 메타버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 메타버스 내에 있는 공간들의 모든 자산들은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NFT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자, NFT는 대체 불가한 자산으로서, 뭐 토큰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산으로 보게 되면, 디지털 세계의 가장 장점이자 한계점은 디지털 자산이 무한 복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오리지널리티를 유지한다거나 무한 복제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블록체인에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으로 이미 증명이 되고, 그 자산이 통용할 수 있는 화폐의 개념에서 이제는 어떤 창작물에 대한 소유권과 그리고 창작권에 대한 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증서 형태로 작용함으로써 이제 NFT가 가상 세계에서 어떤 자산 또는 자원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처럼 다룰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NFT 판매량은 18, 19, 20년도에 보시다시피 2배 이상의 속도로 넘고, 특히 21년도는 20년도 자료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일코인이라고 하는데, NFT는 그 자산이 중앙화되어 있는 곳에 집중되는 HTTP 방식으로 저장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분산 저장하는 방식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그걸 IPFS라고 하는 스토리지 방식에 저장을 하고, 이미 775만 개 이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보고가 프로토콜 랩스사로부터 발표가 되었습니다. NFT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한 기업들을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센트럴랜드가 메타버스 영역에 있고, 오른쪽에 보면 제일 위에 엑시 인피니티가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플레이 투 언이라는 비즈니스에서 엑시 인피니티가 대단히 잘 하고 있고요. 왼쪽 중간에 보면 세 번째 이제 샌드박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와 NFT 되면 이 NFT 쪽에서는 지금 보이는 이 장표에 있는 기업들의 사업 성과라든지 앞으로 로드맵들을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앞서 봤던 로블록스는 작년 기준으로 게임이 5만 개가 돌아가고 있고요. 로블록스에서 개발자가 800만 명, 그리고 로벅스라고 하는 가상화폐를 쓰고 있으면 35센트를 현금화시킬 수 있습니다. 작년에 3,800억의 불이 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게임을 만들고 로벅스를 벌어서 실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암호화폐를 사서 그것이 오르기를 위해서 기다리는 부분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반의 이 암호화폐를 게임 내에서 수익 수단으로 만들 수 있고, 이게 한국 내에서는
현금화시키는 게임을 사행성 게임이라고 해서 게임 등급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규제적인 측면이 아직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에서는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제페토가 있죠. SNS 기반의 메타버스인데 18년 8월에 출시됐고 누적 다운로드는 1억 9천만, 전체 사용자가 2억 명인데 80%가 10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블록스는 미국 10대의 3분의 2가 가입돼 있고요. 한국에서는 제페토는 전체 2억 명 80%가 10대이기 때문에 10대와 20대 초반의 비즈니스를 추진하는 기업들은 다 이제 메타버스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제페토에서 아이템 의상은 7,000개에서 8,000개가 제작이 되고요. 크리에이티브가 70만 명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플랫폼으로서 판매되는 결제 수수료를 30%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친구들이 로블록스나 제페토에 와서 스튜디오에서 아이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BNM이라고 해서 블록체인 메타버스가 세계 시장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 NFT 예술과 게임 시장에서만 활성화했는데 미술 작품이나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시장으로 확산될 겁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되면서 많은 스타들이 또는 가수들이 그 현지에 가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상에서 공연을 만들어서 랜선 공연을 하는데 훨씬 더 많은 가입자들을 모으고 입장권은 저렴하게 하지만 참가자들의 숫자가 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스태프들이 해외로 나가서 공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연에 대한 제작 비용은 훨씬 더 줄어들어 있습니다. 수익성 훨씬 좋아진 것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전처럼 랜선 공연을 안 하고 현장 공연을 할 것이냐, 병행하겠지만 메타버스 상에서 공간에서 공연을 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활발해질 것이다. 국내에 있는 이제 에스파 이런 그룹들은 메타버스랑 동행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메타버스에 있는 공간, 그리고 나를 대신하는 캐릭터인 아바타, 그리고 아바타로 꾸미고 있는 스킨, 그리고 게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템, 또는 거기에서 벌어지는 광고 프로모션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NFT에 있는 모든 디지털 자산은 NFT로 창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형태로 결합되고요. 이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하게 되면 창작자가 이것을 거래하고 구매자가 그것을 구매하는 순간에 그 과정에서는 거의 자동화된 정산 방식을 쓰기 때문에 정산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어떤 불합리 같은 요소들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자들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기의 창작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을 받는 경제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엑스 인피니티 같은 게임 같은 경우는 엑스 인피니티에서 게임을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실제 현장 동남아에서 한 달 이상 정상적인 보통의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 인피니티에 대한 이용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NFT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자산인 동시에 거래 수단으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NFT는 그 NFT의 기본 속성을 블록체인에서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블록체인도 어려웠는데 NFT라고 하더니 메타버스가 등장해서 이걸 다 이해해야 하느냐. 근데 시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쓸 때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어느 안드로이드를 쓰는지 iOS를 쓰는지 아니면 또 다른 OS를 쓰는지 신경 쓰지 않고 여러분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것이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것인지 NFT가 적용된 것인지 이용자 단에서는 그걸 거의 고려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타즈 그룹은 이 블록체인과 NFT, 메타버스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고, 특히 NFT를 중심으로 해서 메타버스의 자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NFT의 거래를 어떻게 창작자들한테
투명하고 공평하게 보상하고 정산해 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이나 NFT나 메타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전체적인 강연들을 좀 잘 들으시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나 사업들을 교류했으면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